자유한국당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홍 지사의 이런 지지율 상승의 배경에는 홍 지사의 날카로운 독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 진영에 대한 과감한 독설, 이런 부분들이 주요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 지사가 문재인 후보의 유병헌 파산 관제인 언급을 했다가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정 어떤 논란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각 정당마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아들 문제를 비롯해서 과거에 저축은행의 변호사를 맡았던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유병헌 관련 부분, 노무현 정권에 관련된 부분, 친재벌 삼성 관련 부분,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공격들 중에서 가만히 있다가 공격하는 척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공격을 할 때 실수가 나오면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상대를 유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계가 틀리면 자, 그 봐라, 가짜 뉴스나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다가 당했지 않았느냐라고 한마디로 그 문용식 문재인 후보의 SNS 감시단 단장입니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걸리면 한 놈만 팬다. 자, 제가 그 한 놈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홍 지사가 문 후보가 유병헌 씨의 파산 관제인이었다,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라고 이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도 이야기했고, 홍 지사도 TV 토론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 후보 측에 김경수 대변인이 곧바로 논평을 내고 한국당 대변인이 거짓투성이 논평을 냈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허위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매 특혜의 특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대충 아는데요. 문 후보는 유병헌 씨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빼인 신세계종금의 파산 관제인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문 후보 측은 이 김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직접 홍 지사가 고소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한마디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대 후보를 고소당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말을 한 당의 대변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문 후보 측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카톡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비방글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신년희 강남구청장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자, 한국당이 신 구청장과 각종 유언비어의 배우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홍 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후보가 유병헌 씨 회사가 아니라 관련 회사의 파산 관제인이었다. 나도 당에서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일부 착오가 있어 정정한다. 그 오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은 세월호 갖고 너무 우려먹지 말라는 뜻이다. 관련 회사라는 말 하나 빠졌다고 시비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당은 가짜뉴스의 원조는 문재인 후보 측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언론진흥재단이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짜뉴스 4건하고 진짜 뉴스 2건을 섞어 놓으니까, 그래서 1083명한테 물었는데 다 맞힌 사람은 1.8%밖에 안 된다. 자, 오답률이
75.1%였던 오답이 가장 높은 가짜뉴스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모든 포털 내 뮤직 코너에서 한국 음악 차트를 삭제하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라는 건데, 이 가짜뉴스는 이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음악을 차단했다가 복구했지만은 중국 내 모든 포털의 뮤직 코너에서 한국 음악 차트가 삭제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반중 감정을 자극하려고 유포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그 점에 그럴싸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다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틈을 타고 가짜뉴스가 퍼질 수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구별해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뉴스를 볼 때도 가짜가 아닌가 의심한다는 사람이 76%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가짜 뉴스가 지금 대선에 판을 치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어떤 이 상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 지사나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 실수하고 나면 문재인 후보 측은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이 다 가짜다.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가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요, 지난 2000년 7월 14일 날 부산지방법원에 의해서 신세계 종금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금융권으로 불리우는 단자회사의 새로운 이름이 종금이었죠. 과거에 부산에는 무슨 투자금융, 무슨 종금, 이런 단자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에 유독 이런 종금사들이 많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런 종금사들이 1순위로 파산을 했는데요. 자, IMF가 한창이던 97년부터 부산 지역 종금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자가 속출하던 시절에 당시 기자들은 눈만 뜨면 이런 이 종금 이런 부분에 자살자들 현장으로 가야 됐고요. 자, 문재인 후보는 당시 IMF 여파로 이 국민들이 다 시달릴 때 법원의 파산 관제인으로 한마디로 선임되면서 유병헌 씨 측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이 역할에 서게 됐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과 유병헌 간의 관계를 지적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2년 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헌 등 세모 이렇게 관계자 5명, 법인 하나를 상대로 신세계 종금에서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도 사실 뭐 크게 비밀도 아니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이 한국예금보험공사 측이 그 뉴욕의 연방법원에 유병헌 씨의 차남 유혁기 등 유족을 상대로 신세계 종금 대여금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진 겁니다. 결국 이 신세계 종금은 파산을 했고, 그때 파산 관제인이 됐다면 이 파산 관제인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 회사도 받을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금융회사가 망했으니까, 종금사가 망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종금사의 역할인데, 뭐 부실하게 운영해서 망했지만은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받아라는, 한마디로 이 파산했지만 받을 재산이 있는 부분을 자금을 회수하는 책임자로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되어서 덮여 있다가 예금보험공사가 유병헌 측에 소송을 걸게 되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유병헌 측에도 소송에서 졌다라는 부분이 이 패소장이 전달이 되었고요. 2002년 10월 달에요. 그 내용을 보면 신세계종금에 약속어음을 내놓고 앞에 말한 5명과 세모화학 등 회사 등을 연대 보증으로 해서 45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일에도 이를 갚지 않아서, 즉 유병헌이 IMF 직전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97년 5월 29일 IMF 직전에 98년 2월 14일이 만기인 어음을 담보로 45억을 대출로 갖고는 갚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IMF가 터져버리니까 한마디로 만세를 불러버린 거죠. 유병헌 측에서요. 이 돈을 받아내라고 하는 역할 등을 이 문재인 후보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병헌 측은 7,700만 원만 2000년에 갚고 나머지 44억 3천만 원 그리고 연체이자 12억 등 56억 3천만 원을 갚지 않았고요. 자, 그러니까 전체 이 원금의 98.3%를 떼먹었는데 이자도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병헌에게 법원의 판결이 돈을 갚아라는, 원금과 이자 등을 갚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유병헌 등 거기에 5명과 1개 회사가 연대해서 원고인 신세계종금 파산 관제인인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에 66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44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까지 1월 13일부터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갚을 때까지 연 24%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송 개시일이 1월 13일이겠죠. 이게 이제 2002년에 판결이 난 건데요. 자, 그래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파산관제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이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파산관제인 문 후보가 유병헌이의 재산을 찾으면 당장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 전 대표와 유병헌에게 2002년 10월 18일 송달이 되었고, 자,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소했고, 그 유병헌의 돈을 받아낼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압류한 뒤에 채권을 다 받아낼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문 후보가 이 같은 판결문을 받아내고도 제대로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라는 것이 미국 법원 소송과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왜 이걸 소송을 뒤늦게 냈을까요? 아니, 종금이 망하면 종금이 갚아야 될 돈 중에서 못 갚은 부분이 어디서 해줍니까? 우리가 예보라고 부르는, 우리가 저금을 하거나 뭐 이자를 이렇게 은행에 불릴 때 전부 예보 기금을 떼지 않습니까? 그 예보로 넘어간 겁니다. 예금보험공사로요. 채권이.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신세계종금 대신에 지불할 거는 지불했으니까 신세계종금은 휴지 조각이 된 그 채권을 한마디로 예금보험공사에 넘겼던 거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세월호 사건이 생긴 다음에 그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미국 뉴욕에 있는 연방법원에다가 낸 겁니다. 그게 아마 유병헌 아들 유핵기의 재산이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한마디로 신세계종금 측의 파산관제인이라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유병헌의 재산을 찾아내서 그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해야 될 건데 왜 못했느냐고. 그래서 유병헌 이를 봐준 거냐, 두 사람이 잘 아는 관계냐.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유병헌이 1100억이 넘는 부채를 탕감받았거나 여러 특혜를 받은 부분이 그런 어떤 관계하고 행여나 얽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이후에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니까 이 파산관제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이 정재승 변호사한테 넘겼던 걸로 보이는데요. 2004년 5월에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제인과 정리금융공사 간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에 따르면 15억의 음대출과 25억의 음대출 등 대출 원금 40억 중 미해수 대그 대출금이 3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2년 유병헌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제인이 유병헌과 세모의 재산 내역을 파악을 해서 이를 집행해야 될 건데, 유병헌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유병헌의 국내외 재산이 수천억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2년 전으로 해서 유병헌이 재산은 없었느냐? 그때도 유병헌이 국내외 재산은 엄청나게 있어서 이 돈 다 받아내고 남을 만큼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제인으로 승소 판결을 제대로만 신경을 써서 집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받아낼 수 있었을 거고, 그런데 해외에 음연히 재산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못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 작성된 이 정리금융공사와 이 파산관제인, 신세계종금 파산관제인 간의 이 자산 양도 계약서에 문재인이 아니라 정재승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이가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돌아가면서 파산한 금융기관의 재산관리인을 맡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2000년 7월 14일 파산관제인이 되었고 2003년 1월 14일 사의 맺고 같은 날 정재승 변호사가 또 파산관제인으로 됐다는 겁니다. 자, 파산관제인은요, 좀 이권 사업인데 변호사에게는 해당 법원이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서로 잘 알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척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문재인을 돌아가면서 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세계종금이 파산해서 그 파산한 것은 정부가 예보기금 같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걸 메꿔줬을 거고, 그래서 그 채권이 예금보험공사 등에 넘어갔을 거고, 그러면 파산관제인에 대한 페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그 돈을 유병헌 일가로 재산을 이렇게 압류해서 받아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미 낭비한 공적 자금을 메꾸는데 썼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정부 재산을 흥청망청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메꾸는데, 한마디로 흥청망청 날려버린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어서 메꿔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을 소홀히 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저축은행이나 종금이 망했을 때 그 채권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지만은 적어도 유병헌과 세모의 경우에는 재산이 충분히 있었고 국내외에 변제할 능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요, 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남은행의 파산관제인도 문재인 대표가 맡았다가 2003년에 또 정재승 변호사한테 물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병헌이 세모로 사고를 대형을 치놓고는 그거를 다 떼먹고 말끔하게 또 자기 아들이니 주변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재벌 회장 수준으로 재기하게 된 데는 이런 어떤 어설픈 법의 집행이 이렇게 배경에 있었다는 거고요. 파산관제인 의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은 문재인 후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지사는 엉터리로 짚어서 그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느냐는 겁니다. 유병헌이 노무현 정권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모떼 사고친 빚 1150억을 탕감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는, 저가 이거는 세월호 침몰 직후 여의도에서 시위할 때 유병헌이 어떻게 그렇게 빚을 탕감받고 또 은행에 대출을 받고 특혜 노선을 받고 이랬느냐라는 부분에 역대 정권이 다 관계 있다, 그런 관계자들을 다 잡아서 처벌하라고, 제가 한국에서 제일 목소리 높였던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요. 홍 지사나 자유한국당이 실수했지만은 파산 관제인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은요, 절대 면책이 될 수 없고 책임져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홍 지사의 이런 지지율 상승의 배경에는 홍 지사의 날카로운 독설,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친노 진영에 대한 과감한 독설, 이런 부분들이 주요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 지사가 문재인 후보의 유병헌 파산 관제인 언급을 했다가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정 어떤 논란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각 정당마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아들 문제를 비롯해서 과거에 저축은행의 변호사를 맡았던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유병헌 관련 부분, 노무현 정권에 관련된 부분, 친재벌 삼성 관련 부분,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공격들 중에서 가만히 있다가 공격하는 척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공격을 할 때 실수가 나오면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상대를 유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계가 틀리면 자, 그 봐라, 가짜 뉴스나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다가 당했지 않았느냐라고 한마디로 그 문용식 문재인 후보의 SNS 감시단 단장입니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걸리면 한 놈만 팬다. 자, 제가 그 한 놈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홍 지사가 문 후보가 유병헌 씨의 파산 관제인이었다,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라고 이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도 이야기했고, 홍 지사도 TV 토론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 후보 측에 김경수 대변인이 곧바로 논평을 내고 한국당 대변인이 거짓투성이 논평을 냈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허위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매 특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나도 당에서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 일부 착오가 있어 정정한다. 그 오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은 세월호 갖고 너무 우려먹지 말라는 뜻이다. 관련 회사라는 말 하나 빠졌다고 시비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당은 가짜뉴스의 원조는 문재인 후보 측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언론진흥재단이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짜뉴스 4건하고 진짜 뉴스 2건을 섞어 놓으니까, 그래서 1084명한테 물었는데 다 맞힌 사람은 1.8% 밖에 안 된다. 자, 오답률이
75.1%였던 보다블이 가장 높은 가짜뉴스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모든 포탈 내 뮤직 코너에서 한국 음악 차트를 삭제하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라는 건데, 이 가짜뉴스는 이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음악을 차단했다가 복구했지만은 중국 내 모든 포털의 뮤직 코너에서 한국 음악 차트가 삭제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반중 감정을 자극하려고 유포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그 점에 그럴싸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다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틈을 타고 가짜 뉴스가 퍼질 수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뉴스를 볼 때도 가짜가 아닌가 의심한다는 사람이 76%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가짜 뉴스가 지금 대선에 판을 치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어떤 이 상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 지사나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 실수하고 나면 문재인 후보 측은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이 다 가짜다,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가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요, 지난 2000년 7월 14일 날 부산지방법원에 의해서 신세계 종금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대충 아는데요, 문 후보는 유병헌 씨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신세계 종금의 파산 관제인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문 후보 측은 이 김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직접 홍 지사가 고소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한마디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대 후보를 고소당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말을 한 당의 대변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문 후보 측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카톡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비방글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신년희 강남구청장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자, 한국당이 신 구청장과 각종 유언비어에 배우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홍 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후보가 유병헌 씨 회사가 아니라 관련 회사의 파산 관제인이었다,